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구글 창이 떠 있는데요. 구글을 여시고 여기다가 앱 인벤터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요 화면이 되겠고요. 요 첫 번째 나오는 거 그냥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설명을 듣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해서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명을 듣기 때문에 여기서 앱 만들기 클릭을 하시면 앱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요 위에 메뉴인데요. 일단 뭐 선생님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쭉 찾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요 화면에서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요 위에 것들은, 요 위에 메뉴들은 다 만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눌러보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보셨죠? 이렇게 한글로 쓰면 한글로 안 되고요. 숫자로 써도 시작이 안 됩니다. 항상 알파벳으로. 테스트 0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001 하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전에 보여드렸던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하면 여기는 블록 화면, 여기서 블록 코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디자이너에서 우리가 화면에 구성될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약간 디자인이 좀 코듈러에 비해서는 살짝 좀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그래서 뭐 그냥 보기에는 코듈러 쓰는 게 더 이뻐 보일 수는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이걸로 배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더 편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들만 있기 때문에 코듈러는 약간 좀 너무 많은 기능들이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는 게 팔레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화면에 보여지는 뷰어.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다가 버튼을 갖다 놓게 되면 이 화면에 구성되는 컴포넌트들, 구성 요소들 여기 표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나 뭐 배경이나 다른 이미지를 쓸 때 미디어 파일을 올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 파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버튼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을 때, 버튼을 선택했을 때 요거에 해당하는 속성들, 색상, 글씨, 크기, 내용, 넓이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창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워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화면 크기를 맞출 수 있는데 모니터 크기, 태블릿 크기, 전화 크기인데 그냥 전화 크기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위에부터 할게요. 여기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1이고 스크린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화면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스크린 추가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스크린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스크린에다가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에다 놓네요. 첫 번째 스크린은 없죠. 두 번째 화면. 어떤 버튼을 누르고 들어왔을 때의 두 번째 화면에 이렇게 버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따로따로 꾸밀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크린 제거할 수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갤러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플 자체를 이 갤러리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올 수도 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갤러리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잘 만들어진 게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뭐 수익성이기 때문에 쉽게 공유는 되지 않고요. 갤러리에 일단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구동이 되는 그런 어플들만 있습니다. 디자인이 뭐 되게 안 좋다던가 실질적으로 뭐 다운을 받아서 쓰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갤러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하고 빌드는 우리가 그 어플을 만들고 나서 뭐 기기에 연결한다든지 요 자체의 컴페인 에뮬레이터에 연결을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프로젝트 여기부터 보시면 내 프로젝트, 내가 만든 프로젝트고 새 프로젝트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AI 파일 가져오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만들어 놓은 요 어플 자체를 어플로 저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APK 파일로 저장을 하면 핸드폰에서 구동이 되는 거지만 AI 파일로 갖고 오게 되면 요 파일을 갖다가 전번에 봤던 그 코듈러나 띵커블에 가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AI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요걸 가지고 어딜 가서도 쓸 수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프로젝트 뭐 저장하기 이런 게 있고요. 내가 만든 거를 그 AI 파일로 내보낼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연결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 AI 컴패니언으로 하게 되면 요 내가 만든 요 어플을 스캔을 떠 갖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여러분들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요.
앱 인벤터 컴패니언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다운받게 되면 내가 이걸 누르면 내가 만든 앱을 QR 스캔해서 그걸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 인벤터 컴패니언이라는 어플을 깔고 그 어플을 열어서 이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내가 만든 어플을 바로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 싶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수정을 하면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게 되면 요거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다른 거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게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는 지난번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봤듯이 여기 모형 기계가 하나 이렇게 쭉 뜨는 건데요. 이게 너무 느려요. 너무 느리고 뭐 오류도 많고 하는 면이 있어서 이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되면 다시 연결하기가 있고요. USB로 기기랑 연결을 해서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빌드라는 건 뭐냐면 실제 앱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APK용으로 요거를 만들어서 다운을 받아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들다가 뭐 하면서 수정하는 거는 AI 컴패니언이 제일 편하고요. 실시간으로 잘못된 거는 수정하고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요 빌드하는데 시간 자체가 좀 걸리고요. 요거를 뭐 핸드폰에 굳이 깔지 않아도 녹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뭐 가상으로 컴퓨터에서 돌려볼 수 있는 것인데, 녹스라는 것의 프로그램에 설치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실시간으로 변경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요 빌드 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최종 완성된 것은 빌드를 하겠지만 중간에 뭐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요 AI 컴패니언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것들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팔레트의 내용을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버튼, 날짜, 이미지, 레이블은 그냥 글이죠, 글.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놔주시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뭐 알림, 뭐 스위치 같은 게 있고, 요 레이아웃은 뭐 말 그대로 요 화면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씩 갖다 대게 되면 요 한 개의 컴포넌트마다 한 줄을 차지하는데 수평 배치하게 되면 뭐 여기다가 두 개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화면을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 미디어는 말 그대로 미디어가 되겠고요. 뭐 그리기판이라든가 뭐 게임을 할 수 있게끔 뭐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컨버스라든가 뭐 스프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지도하고 센서, 가속도 센서, 뭐 시계, 뭐 만보기 뭐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이따가 만보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걸음을 걸었고 몇 킬로를 이동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요 간단하게 센서를 이용한 만보기 앱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소셜하고 연결하는 것, 그리고 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것들 갖다가 DB라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여기 있는 것 외에도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누르게 되면 뭐 좀 확장 기능들을 가져와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보기 앱을 첫 번째로 만들어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띵커블에도 잠깐 봤지만 어떻게 이 블록 탭에서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삭제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크린이 바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레이블을 갖다 놨고 요거에 대한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나중에 블록 코딩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레이블 1, 2, 3, 4로 하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바꿀 수도 있고, 배경색은 한번 넣어볼까요? 뭐 핑크색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이거를 풀 때 크기를 30으로 크게. 그 다음에 요 크기 바꾸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 글씨 크기와 글자 수로 인해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요. 부모 요소 맞추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비 쪽에서 한번 맞춰볼게요. 확인을 누르게 되면 요 부모라는 거는 요 화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끝까지 요게 부모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요소에 맞추기 하면 요 화면을 꽉 채워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한 80% 채우겠다 하면 요 80%만 채워지게 되겠죠. 텍스트 정렬은 가운데 맞출 수가 있고, 자, 요거를 픽셀로도 할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로 할 수도 있는데 뭐 눈에 보이는 거는 이 퍼센테이지가 낫겠죠. 그리고 화면이 뭐 스마트폰마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로 만드는 것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크린 2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스크린 1에서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2로 이동하게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까요? 스크린 2입니다. 스크린 1에서 버튼 1은 그냥 버튼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냥 두도록 하고요. 뭐 크게 바꾸는 거 해봤으니까 그냥 놔두도록 하죠. 그리고 이 버튼은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둥근 모서리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가져오거나 직접 만들어서 여기 미디어 파일을 올린 다음에 이 버튼 이 모양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여기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원이 있는데 타원은 좀 이상해갖고 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둥근 모서리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메뉴는 스크린 1을 클릭했을 때 이 스크린에 해당하는 그런 메뉴들이 나오는 거고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버튼 1에 대한 이 속성 설정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지만